안녕하세요. 진주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오늘은 향기나는 실크 비누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실크 비누는 어떤 비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실크는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인데, 그렇다면 실크 비누란 비누에 실크 옷을 입혀주어야 실크 비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수업은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실크의 천연 단백질 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만의 실크 비누를 만들어 보기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과 같이 실크와 비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천연 섬유란 자연에서 원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주로 식물과 동물에서 천연 섬유를 얻을 수 있죠. 이러한 천연 섬유들 중 4대 천연 섬유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신 목화에서 채취할 수 있는 면, 양과 같이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에게서 채취할 수 있는 모, 누에고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견, 아름다운 린넨에서 얻을 수 있는 마가 바로 4대 천연 섬유입니다.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살펴볼까요? 외투나 상의의 라벨을 잘 들여다봅시다. 하나, 둘, 셋. 모두 확인하셨나요? 면이라고 적혀 있다면 내 옷은 폭신 목화에서 채취한 면으로 만들어진 옷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대 천연 섬유들 중 누에고치에게서 채취할 수 있는 견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에고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견은 바로 우리 진주의 특산물인 실크입니다. 실크는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가 뽑아낸 누에고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동물성 천연 섬유랍니다. 동물성 천연 섬유, 식물성 천연 섬유의 구분은 섬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목화나 린넨처럼 식물이라면 식물성 천연 섬유, 양이나 누에고치처럼 동물이라면 동물성 천연 섬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인 누에가 성장하여 누에고치가 되면 왼쪽의 사진처럼 누에고치가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엉켜있는 실크를 한 가닥 뽑아내어 오른쪽 사진처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크는 천연 단백질과 피브로인, 세리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안쪽과 바깥쪽의 경계가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바깥쪽이 세리신, 안쪽이 피브로인이랍니다. 피브로인은 17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며 단백질 분해 요소에 대해서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리신은 경단백질의 하나로 실크의 다소 거친 촉감은 바로 이 세리신 때문이랍니다. 다소 거칠거칠한 촉감의 세리신은 누에가 고치를 지을 때 피브로인 단백질의 응고를 방지하는 윤활제의 역할을 하며 고치실을 단단하게 고착시키는 악교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전선의 피복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전선의 피복 역시 안쪽 구리 부분을 보호하고 전류가 흐를 때 다른 도체나 인체의 감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리신은 안쪽의 피브로인을, 전선의 피복은 안쪽의 구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둘 다 안쪽에 있는 특정 대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만약 세리신이 피브로인의 겉을 감싸주지 않는다면 피브로인은 쉽게 끊어지거나 모양이 흐트러지기 쉬우므로 피브로인을 감싸는 세리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실크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크 바깥쪽의 세리신은 보습 기능, 항산화 기능, 자외선 차단 기능, 항균 기능 등을 하며, 피브로인은 간 손상 예방, 혈당 강화 효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항산화 효과 등의 기능을 합니다. 옷의 재료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신과 피브로인을 곱게 갈아 영양제로 만들거나 식품에 첨가하여 먹기도 한답니다. 다른 식용 단백질과는 달리 면역 조절이나 항균 작용, 항혈전 작용, 지질 산화 억제 작용 등의 생리 활성 기능을 지니고 있어 기능성 식품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급 옷감으로도 사용되고 식용에도 사용되는 이러한 실크를 비누의 재료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원래 실크 모양으로는 비누를 만들기 어려우니 우선 실크를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곱게 빻아줍니다. 천연 누에고치에서 단백질만 분리해 만든 순수한 실크 가루로 만들어준 후에 비누의 재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크 가루란 고유한 냄새를 가진 이왕색의 분말 가루이며 pH 5.5에서 7.5 사이이며 화장품, 비누, 항생제 등에 사용됩니다. 실크 가루는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생체 적합성 단백질로 피부 흡착성, 침투성, 보습력이 좋아 피부를 윤택하게 유지해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주름 개선, 노화 예방, 미백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 마스크팩, 염색약, 기능성 건강식품, 피부질환 치료제, 인공고막, 인공뼈 등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실크 가루를 이용하여 비누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비누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데 비누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져 있는 만큼 비누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주 많이 쓰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쓰이기도 하고 친구와 손을 잡는 데 쓰이기도 하며 게임을 하기 위해 키보드를 만지는 데도 쓰입니다. 바이러스가 있는 어떠한 곳을 만진 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이때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침투하는데 중간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99.8%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비누의 올바른 사용은 청결과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나요? 공중화장실 등 집이 아닌 곳에서 고체 비누를 사용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비누를 써서 내가 사용하기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면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손을 씻을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화장실에서 비누로 손을 씻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썼을까 싶어서 이 비누가 정말로 깨끗한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손보다 공중화장실의 비누는 훨씬 깨끗하답니다. 비누는 세균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누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품에 일부 세균이 존재할 수 있으나 손을 씻고 물로 헹구는 과정에서 다 씻겨나가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도 찝찝하다면 비누에 물을 몇 번 뿌리고 사용하면 깨끗한 비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비누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세숫비누, 빨래비누, 청소용 비누, 식기세척 비누 등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비누는 고체, 액체, 젤리, 종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비누일지라도 비누의 구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비누는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기름을 좋아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부분은 친수성, 기름을 좋아하는 부분은 친유성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왼쪽 아래의 그림처럼 막대사탕 모양으로 많이 표시할 수 있으며 비누도 우리 친구들처럼 친한 사람들끼리 있는 걸 좋아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친수성 부분은 물과 맞닿게 되고 친유성 부분은 물을 피해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의 모습은 오른쪽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원형 구조를 띠게 되며 이를 마이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마이셀 구조가 어떻게 기름때를 제거해 줄까요? 비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비누의 원리를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피부나 섬유에 기름때와 같은 오염물질이 부착됩니다. 2단계, 물속에서 비누 분자의 친유성 부분이 기름때의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3단계, 물리적인 힘을 가해주면 점점 2단계가 진행됩니다. 4단계, 최종적으로 기름때가 마이셀 구조로 피부나 섬유에서 제거됩니다. 비누 분자는 이렇게 4단계의 과정으로 기름때를 제거하게 된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비누 분자가 피부나 섬유에 달라붙어 기름때가 다시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또한 해준답니다. 또한 비눗물이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생성된 마이셀로 인해 빛이 분산돼서 비누가 뿌옇게 보이는 거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흥미롭지 않나요? 평소에 비누로 손을 씻을 때 이러한 과정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단지 깨끗함을 위한 목적으로 비누가 쓰였다면 최근에는 비누의 모습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성,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외형도 변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비누의 모습은 욕실 비누 받침 위에 다소곳하게 올려져 보관되는 주먹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네모나거나 동그란 모양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발전하며 자연스레 각종 다양한 모양들의 비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제작해볼 비누처럼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비누는
직접 손으로 만들어 안전한 성분을 골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누의 계면 활성제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며 화학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거품을 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우리는 오늘 직접 만들어보며 보다 안전한 성분의 비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잠깐 복습해 봅시다. 천년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 모, 견, 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피브로인과 세리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실크 가루에 대해서 공부하였으며 비누의 원리와 청결에는 비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크 비누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